오늘도 에파포스는 파에톤에게 자신의 부모인 이오와 위대한 제우스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다. 자신의 아버지 아폴론이 자랑스러웠던 파에톤은 그런 에파포스에게 조금도 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에파포스는 위대한 태양신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냐고 물었고 파에톤은 말문이 막혀버렸다. 게다가 어머니의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말까지 들은 파에톤은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며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온 파에톤은 곧장 어머니 클리메네에게 달려가 오늘 당했던 수모에 대해 토로하며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물었다. 클리메네는 양팔을 들어 태양을 가리켰고 분명한 목소리로 아들의 혈통에 대해 말해주었다. 어머니의 맹세까지 듣고 나자 파에톤의 가슴속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는 충동이 마구 일었다. 파에톤은 아버지가 있는 드높은 하늘로 올라가기로 결심했고 곧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아버지의 거처에 도착한 파에톤은 눈앞에 펼쳐진 장관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다. 태양신의 궁전은 햇빛이 감도는 것 같은 황금들로 지어졌으며 궁전의 모든 곳에 장인 헤파이스토스의 솜씨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기쁜 마음에 아버지의 집으로 불쑥 들어간 파에톤은 얼마 못 가서 멈추어야 했는데 태양신의 광희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측량할 수 없는 세상의 보편적 빛이신 아폴로니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내가 아버지의 진정한 소생이라는 출생의 증거를 내려주시어 내 마음속의 혼란을 씻은 듯이 없애주소서. 이내 아폴로는 찬란한 광희를 모두 없앤 뒤 눈앞에서 떨고 있는 아들을 안아주었다. 그리고 태양신은 아들의 의심을 씻어주기 위해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노라고 스틱스 강에 대고 맹세한다. 이에 파에톤은 기다렸다는 듯이 태양신의 마차를 하루만 몰게 해달라고 청했다. 파에톤이 말을 마치자 아폴로는 즉시 자신의 약속을 후회했다. 이는 인간이 태양의 마차를 모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양의 마차를 모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아폴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신들조차도 심지어 위대한 제우스에게도 위험한 일이었다. 아폴론은 사랑하는 아들을 거듭 설득해봤지만 파에톤의 결심은 확고했고 스틱스 강에 대한 맹세는 되돌릴 수 없었다. 결국 아폴론은 철없는 아들을 헤파이스토스의 걸작 중 하나인 찬란한 태양의 마차로 데려갔다. 찬란하게 빛나는 마차 앞에 도착하자 파에톤은 의기양양하게 마차에 올라탔다. 상반되는 표정으로 아폴로는 주의할 것들을 아들에게 거듭 당부하였다. 천마들의 제멋대로인 성격부터 마차가 달릴 천도에 도사리고 있는 숱한 위험과 사나운 짐승들의 이야기까지. 아버지는 고비를 건네는 것을 거듭 망설였지만 축축한 밤이 서쪽 해안의 경계선에 닿자 더는 출발을 미룰 수 없었다. 아폴로는 자신이 남겨놓은 바퀴 자국을 따라가라는 말을 끝으로 파에톤에게 고비를 건네주었다. 파에톤은 아폴론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을 남기고선 천마들을 출발시켰다. 마차가 출발하자마자 영리한 천마들은 마부가 다르다는 사실을 금세 깨달았다. 천마들은 제멋대로 날뛰기 시작했고 마차의 경로는 아폴론이 남겨둔 바퀴 자국에서 차츰 벗어났다. 파에톤은 경악했지만 고비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다. 파에톤은 그저 천마들이 달리는 대로 따라갈 뿐이었다. 마차가 하늘의 제일 높은 곳에 이르렀을 때 파에톤은 이미 엄청난 공포에 휩싸인 상태였다. 온갖 별들이 너무 가까워진 마차의 화염 때문에 괴로워했다. 심지어 전갈자리는 검은 땀을 흘리며 구부러진 침으로 파에톤을 죽이려 했다. 통제를 잃은 천마들은 이윽고 대지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마차가 대지에 접근하는 순간 구름들이 일제히 말라 없어졌고 대지의 많은 산들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의 광대한 사막이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 강들마저 말라붙어서 땅이 쩍 갈라지자 만물의 근원이자 어머니인 가이아가 오랜 침묵을 깨고 모습을 드러냈다. 가이아는 자신이 베푼 다산과 봉사에 대해 제우스에게 호소하며 이 사태를 수습할 것을 촉구했다. 가이아의 간곡한 호소가 끝나자 제우스는 이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최고신은 천상의 성체의 꼭대기로 올라 벼락을 집어들었다. 제우스는 벼락을 든 손을 힘껏 치켜 올렸다가 파이톤을 향해 내리꽂았다. 파이톤은 그대로 마차에서 고꾸라졌고 불길에 휩싸인 채로 에리다누스 강에 떨어졌다. 제우스의 맹렬한 벼락은 세상의 화마를 모두 집어삼켰다. 아들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아폴로는 두꺼운 베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깊은 슬픔과 고통을 흐느끼고 있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파이톤이 죽은 다음 날엔 태양이 뜨지 않았다고 한다.